네, 시작할게요. 시작해도 될까요? 지금 이제 반 70이야. 어른이 얘기하는, 응? 듣는 척이라서 좁사볼까? 네, 오늘 배우는 경우의 수가 거의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우의 수를 배우고 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쯤 가야 또 이 경우의 수를 배우거든요. 그 경우의 수의 메인이 되는 친구여서 지금 한번 시작하면 이제 중3 때는 안 다루고 고1 초반에도 안 다루고 고2 후반에만 다루기 때문에 이번에 좀 잘 배워두지 않으면 뒤에 가서 힘드니까 좀 잘 배워두시고 네. 그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거기서 배운 첫 번째 줄 세우기라고 하는데 이 친구를 이제 고등부 가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열이라고.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순열. 수많은. 그러니까 줄 세우기랑 똑같은 의미로 조금 바라보세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순서대로 나열해라. 네. 순서대로 나열하는 뜻일 거거든요. 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5명이 있는데 이 5명을 5명 모두 줄 세우겠다. 그럼 우리는 뭐 첫 번째 자리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자리가 있을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첫 번째 자리에 선택될 수 있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너 맞아요. 쓰는 건 한 명이지만 이 자리에 후보로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은 5명이겠죠. 자, 그다음 이 자리에 4명. 여기에 쓴 애는 여기 못 들어오겠죠. 그다음 3명, 2명, 1명이 된다. 근데 우리가 줄 세운다는 건 결국 맨 앞자리부터 끝자리까지 세우는 게 하나의 일이죠. 맞아요? 그럼 얘는 다 뭐한다? 예, 곱한다. 다 하나의 경우에 쓰기 때문에 다 곱합니다. 이해됐어? 네. 자, 그럼 이번에는 5명 중에 4명만 줄 세울게요. 자, 4명만 줄 세운다는 건 결국 칸이 4칸밖에 안 존재해요. 네. 자,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후보는 몇 명? 5명. 5명. 여기는 4명, 3명, 2명이 되겠죠. 이해됐어? 네. 자, 근데 위에 식이나 아래 식이나 결과값은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처음 경우의 수 들어왔을 때 식을 똑바로 쓰라고 하는 이유가 네. 얘랑 얘는 결과값은 같지만 결국 표현하는 바는 다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식 쓸 때도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1까지 쓸 건지 2까지만 쓸 건지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5명 중 3명 줄 세운다고 하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명? 5명. 그 다음 4명. 그 다음 3명.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줄 세우는 경우 수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뭐 대충 n명이라고 가져갈게요. 자, n명에서 그냥 n명 전부 다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나? 뭐부터 시작한다? n. 그 다음 n-1. 뭐 n-2 가서 얘는 3, 2, 1까지 됐어요? 자, 이번에 n명 중에서 뭐 3명만 주세요. 자, n명 중에서 3명 주세요. 어떻게 되나?
n 곱하기 n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더 있나요? 없죠? 세카 됐어요? 네. 자 그럼 이 순열에서 줄 세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 우리는 이 어떤 5명 중에서 5명, 4명, 3명, 2명, 1명 어떤 대표들을 뽑을 거고 우리가 그래서 얘를 간략하게 어떻게 하냐면 얘는 택해서 순서를 매겨 택한 다음에 순서도 매길 겁니다. 그럼 이 줄 세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예요. 그럼 이 순서가 뭐가 중요한 거냐? 예를 들어서 A, B라는 B, A는 이 줄 세우기에서는 서로 다른 걸 의미해요. A가 앞에 있냐, B가 앞에 있냐는 서로 다른 케이스다. 이해됐어요? 자, 이게 오늘 할 거예요. 메인입니다. 메인. 나머지는 그냥 얘 가지고 장난만 칠 건데 일단 문제 좀 볼게요. 필수 문제 1번 봅시다. 자, 5명 A, B, C, D 5명이 있대. A부터 B까지 5명 있는데 5명 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4 곱하면 뭐 120 될까요? 자, 그럼 필수 문제 2번 갈게요. 자, 요번에는 5명을 한 줄로 또 세울 건데 요번에는 이 A랑 B랑 어떻게 하겠대? 네, 이웃하게 세우겠대. 이웃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면 보통 옆집을 의미하죠. 맞아요? 맞아요. 뭐 물론 다른 동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이웃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흔히 이웃이라고 하는 건 옆에 있다라는 의미를 의미하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를 한 묶음으로 볼 거예요. 짝지은 얘는 그냥 같이 다니는 거예요. 자, 짝으로 지었다고 하면 결국 얘를 그냥 어떤 다른 한 개의 문자 F로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총 몇 명을 줄 세우는 거랑 같다? 4명. 4명 줄 세우는 거랑 같다.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해됐을까요? 여기까지 이해됐는데 자 결국 아까 얘기했죠. A, B 쓴 거랑 B, A 쓴 거랑 서로 어때요? 다르죠. 맞아요? 그럼 이 안에서 또 얘네들이 돌아다니는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몇 가지입니까? 2가지. 맞아요? 근데 2가지라고 쓰는 게 아니라 얼마다? 2 곱하기 2. 얘네 안에서 줄 세우는 경우. 이해됐어요?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조금 다르게 요번에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하나만 더 볼게. 요번에는 A, B, C 셋이서 이웃하대. 그럼 또다시 얘를 F로 바라보면 우리 몇 명 줄 세우는 거랑 같다? 셋. 얘네 하나, 둘, 셋.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얘네 F 안에서 돌아다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 곱하기 2 곱하기 2 안에서도 줄 세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어떻게 줄 세우는지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줄 세우는 거야.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뭐 이제 자연수 만들기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자연수 만들기나 뭐 대표 뽑기가 있는데 얘네들은 사실 줄 세우기랑 똑같아요. 자, 이 자연수 만들 때는 2가지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0이 포함 안 된 경우. 두 번째
번째는 0이 포함되기.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그냥. 자, 1부터 9까지 총 몇 장입니까? 네, 9장의 카드가 있는데 요번에 두 자릿수를 만든다. 이 9장의 카드로 두 자릿수를 만든대요. 중복으로 사용하면 불가능하고요. 네. 자, 그러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들이 각각 존재하겠죠. 그럼 10의 자리에 숫자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9가지. 1의 자리에 숫자에 올 수 있는 거? 8가지. 10의 자리에서 쓴 숫자는 1의 자리에 못 오는 거죠. 맞아? 그럼 얘네들 뭐 한다? 곱한다. 그럼 이번에 세 자리 만들게요. 자, 세 자리 만든다고 하면 자,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9개. 얘는 8개. 얘는 7개. 얘네만 곱하시면 돼요. 근데 요번에 예를 들어서 0에서 8까지 얘 총 몇 장입니까? 8장. 야, 너 0부터 8까지 세봐 몇 개? 0, 1, 2, 3, 4, 5, 6, 7, 8 9장. 네, 9장이죠.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자, 1부터 9가 9장이면 0부터 8까지도 9장이겠지. 하나씩 빠졌잖아. 자, 두 자릿수 만들게요. 자, 근데 얘는 10의 자리에는 0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몇 장? 8장. 예, 8장 올 수 있죠. 그럼 1의 자리에는? 9장이 아니라 8장. 준영아 생각하고 대답하자 우리. 네. 이해돼요? 네. 0 빼고 사용했을 거고 0을 제외한 어떤 한 장을 제외했으니까 총 몇 장밖에 안 남은 거야? 8장밖에 안 남은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번에 세 자릿수 만들게요. 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8개.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자, 그럼 얘는 처음 맨 앞자리만 제외하면 뒤에는 또 줄 세우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0이 포함됐는지 안 포함됐는지만 중요하게 여기면 돼요. 자, 똑같이 그냥 n장 있다고 할게요. 자, 두 자릿수 만듭니다. 얘는 얼마? n 곱하기 n-1. 자, 0이 포함되면 어떻게 되나? n장에 0이 포함되어 있대. n-1 곱하기 n-1이 되겠죠. 자, 이번에 세 자리 만들게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자, 얘는 n-1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필수 문제 3번 볼게요. 자, 1부터 5까지 5장 카드 있다고 했고, 자, 1번 보면 두 장을 동시에 뽑는데요. 자, 10의 자리 몇 개? 5. 1의 자리에? 4. 네, 이렇게 끝이겠죠. 자, 이번에 자, 세 장을 동시에 뽑아서 만든데요. 100의 자리가 얼마? 5. 10의 자리? 4. 1의 자리? 3.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필수 문제 4번. 자, 얘는 0부터 3까지 총 몇 장? 4장이죠? 네. 네. 자, 1번 두 장 뽑아서 만든다고 했으니까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3개.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3개. 네. 자, 세 자릿수 만든다고 하면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3. 1의 자리? 3. 네. 그 다음? 네, 이렇게 될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대표 뽑기를 할 건데
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같은 대표를 뽑냐, 다른 대표를 뽑냐. 자, 근데 이 대표 뽑기의 첫 번째 케이스는 다른 대표 뽑기다. 다른 대표 뽑기를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네. 자, 우리 반 5명 있다고 칩시다. 자, 회장과 부회장을 뽑을 건데 회장이 출마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5명. 5명. 부회장이 출마할 수 있는 사람? 4명. 4명. 그래서 5 곱하기 4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회장, 부회장, 서기까지 뽑을게요. 회장이 출마할 사람 5명, 부회장 4명. 4명, 서기 3명. 이렇게 하면 끝나요. 자, 그래서 다른 대표 뽑기에서 얘도 그냥 총 몇 명이 있다고 칠게요. 자, 이 중에서 3명이 뭐 3명이. 회장, 부회장, 서기 뽑는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N.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2. n 마이너스 2 된다. 이해됐어요? 네. 뭐 이 정도까지는 할게요. 뭐 2명 대도 똑같으니까. 됐을까요? 네. 자, 근데 얘 말고 이제 대표 뽑기에 또 어떤 대표 뽑기 있다고? 같은 대표 뽑기 있다고. 자, 얘를 우리가 고등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조합이라고. 좋아. 조합이라고 합니다. 좋아. 왼쪽 건 다 순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순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서대로 나열하고. 자,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뭐냐면요, 조합은 택하기만 해요. 순서를 매기지 않습니다. 앞자리에 나오는지 뒷자리에 나오는지를 매기지 않아요. 그럼 얘는 뭘 의미하냐면 A, B나 얘는 B, A나 서로 어떻게 같다. 결국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장과 부반장을 그냥 부반장을 2명을 뽑는데 준혁이를 뽑고 세연이를 뽑았어요. 네. 그리고 다른 케이스는 세연이를 뽑고 준혁이를 뽑았어요. 결국 뽑힌 부회장이 2명은 어떻습니까? 같아요. 같죠. 네. 준혁이를 먼저 뽑고 세연이를 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둘이 뽑혔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순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의미상으로 보면 순열이 쉬워요, 조합이 쉬워요? 좋아. 네, 조합이 쉽죠. 네, 택하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순열은 우리가 택한 다음에 어떤 순서, 맨 앞자리에 뭐가 오는지, 맨 뒷자리에 뭐가 오는지에 대해서 순서를 매겼다고 하면 조합은 그 순서를 매겼던 걸 없애줘야 돼요. 결국 우리가 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원래 순열로 문제를 풀면 택한 다음에 순서를 매겼었는데, 맞아요? 네. 우리가 여기에서 이 택한 녀석들의 순서를 제외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사라져요. 물론 우리가 이게 연산이라고 하면 이게 사라질 수 없지만 의미상으로 얘기하는 거야. 네. 이 순서를 없애려면 이 순서를 없애줘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인 방식으로 보면 얘는 택한 다음에 순서를 나열한다 2가지밖에 없다고 하면 네. 얘는 택한 다음에 순서를 나열한 다음에 그 순서를 없애야 돼요. 그러면 3가지 방법을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조합이 조금 더 까다로워요. 자, 문제를 볼게요. 그냥 또 5명 있다고 칠게요. 자, 요번에 부회장과 부회장을 뽑을 건데, 자, 첫 번째 부회장이 출마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5명. 두 번째
내면. 자 여기까지 뭐 한 거냐면 택한 다음에 나열한 거예요. 지금 순열이랑 똑같이 풀었지 맞아?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A가 뽑히고 B가 뽑힌 거나 B가 뽑히고 A가 뽑힌 게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럼 얘네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얘네 순서가 얼마인데? 2? 아니고 2 곱하기 1이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요번에 예를 들어서 부회장을 뽑는다고 하면 첫 번째 얼마? 5. 두 번째? 4. 세 번째? 3. 네, 됐을까요? 그럼 우린 또 A, B, C나 뭐 예를 들면 C, A, B나 서로 어때? 같다라고. 그래서 얘 안에서 돌아다니는 경우의 수 얼마?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제외해줘야 돼. 이해됐을까요? 네. 이게 좋아.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 그냥 줄 세우기랑 이 같은 대표 뽑기 두 가지만 이해를 하면 이 나머지는 그냥 부수적인 거거든요. 이해됐어요? 네.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택한 다음에 순서를 나열하는 건지 택하기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초점만 두시면 돼요. 그냥 문제의 비율수로 보면 지금 중등부에서는 순열이 훨씬 많아. 왜냐면 유형 자체도 여러분들 보면 그냥 우리가 케이스만 나눠도 지금 순열이 더 많죠. 맞아요? 근데 고등부 가면 그런 경계선이 안 존재하거든요. 순열도 중요하고 조합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이 두 용어만 깨우치면 모든 문제가 다 똑같아 보여. 사실 달라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자, 필수 문제 5번 볼게요. 자, 5명이 있는데 1번 봅시다. 몇 명의 대표를 뽑는데? 회장과 부회장 한 명씩 같은 대표입니까? 다른 대표 2명 뽑는 거니까 회장이 출마할 수 있는 사람? 5명. 부회장? 4명. 그래서 5 곱하기 4가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자, 요번에는 그냥 대표 2명을 뽑으래. 어떻게? 5 곱하기 4를 뭐해라? 나누기 2 곱하기 1. 2 곱하기 1이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이것까지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식 똑바로 쓰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요번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뽑는데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3 이렇게 될까요? 자, 4번은 자, A를 포함한 대표 3명을 뽑는데요. 그럼 A는 무조건 뽑혀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우리 A 제외하면 몇 명이 됩니까? 4명이 되죠. 그럼 4명 중에서 몇 명 뽑아라? 2명. 포함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 맞지? 4명 중에서 2명 뽑아라. A는 이미 뽑아놓은 상태죠? 네. 그러니까 A는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4 곱하기 3을 뭐로 나눠라? 2 곱하기 1로 나눠라. 이런 내용입니다. 됐을까요? 네. 뭐 개념은 이렇게 끝인데 잠깐만요. 뭐 그냥 문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 보여줄게요. 자, 지금 총 8개의 점이 있죠? 자, 8개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자, 우리가 선분을 만든다, 선을 만든다는 건 몇 개의 점이 필요합니까? 2개. 2개의 점이 필요하죠? 그럼 우리는 이 2개의 점, 8개 점 중에서 몇 개의 점을? 2개의 점. 8개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같은 대표 뽑게 하는 겁니까? 다른 대표 뽑게 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서 만든 선분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얘는 A고 얘를 어떤 B라는 점이라고 하면 선분 AB나 선분 BA는 어때요? 같아요. 같죠? 그럼 얘는 무슨 대표다? 같은. 같은 대표 뽑기다. 그래서 얘 어떻게 한다? 8 곱하기 7 8개 중에서 2개를 나열한 다음에 그 순서를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곱하기 1. 자 그럼 볼게요. 반직선을 만든다고 하면 자 반직선은 이런 거죠. B에서 A로 가는 거랑 A에서 B로 가는 거랑 서로 어때요? 달라요. 얘는 무슨 대표 뽑는 거다? 다른 대표 뽑는 거다. 그래서 얘는 얼마? 8 곱하기 7. 7 끝이다. 자 그럼 직선은 선분이랑 선분이랑 같아요. 자 직선 AB나 BA나 서로 어떻다? 같다. 그래서 얘도 8 곱하기 7을 2 곱하기 1로 나눈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 만들어 볼게요. 자 삼각형을 만든다는 건 우리 몇 개의 점이 필요하다? 3개의 점이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 A, B, C라는 점으로 만들면 얘 같은 대표 다른 대표? 같은 대표 다른 대표 준혁아? 왜 그렇게 생각했어? 설명해줘. 너가 그 의미를 뱉은 데는 너가 생각하고 대답한 거야? 아니면 그냥 막 대답한 겁니까? 얘기했죠. 지금 이 원리 깨우치지 못하면 여러분들 문제 나오면 다 달라 보인다고. 지금 다 똑같은 원리로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둘 중 하나밖에 없다고. 지금 순열인지 조합인지 택하고 나열할 건지 택하기만 할 건지 둘 중에 하나만 뽑는 거라고. 맞아 준혁아? 그럼 얘는 삼각형을 만든다고 하면 같은 대표 뽑기인 것 같아? 다른 대표 뽑기인 것 같아? 왜? 왜? 준혁 나와서 얘 설명해.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애들한테. 선분은 왜 저렇게 풀었을까 설명해. 이런 시간도 있어야죠. 선분은 왜 저렇게 풀었고 반직선은 왜 저렇게 풀었는지 둘 중에 하나만 둘 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준혁아 다시 물어볼게. 선분은 같은 대표 뽑기 한 거야? 다른 대표 뽑기 한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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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분 AB랑 선분 B랑 같은 거. 그럼 반직선은? 반직선은 다른 대표. 왜? 반직선 AB랑 BA랑 다른. 네. 그럼 삼각형은 같은 대표 뽑기 같아요? 다른 대표 뽑기 같아요? 삼각형이요. 네. 삼각형은 같은 대표. 예. 같아요? 네. 네, 들어가세요. 삼각형 같은 대표 뽑기죠. 왜? 삼각형 ABC나 BAC나 어차피 어때? 똑같죠? 맞아요. 그래서 얘도 그냥 우리가 일단 8개 점 중에서 몇 개의 점? 3개의 점 선택해서 나열하고 나면 이제 뭐 한다?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순서를 제외한다. 이제는 다 똑같아. 사각형 만들든 오각형 만들든 다 똑같아요. 자, 사각형 어떻게 되겠어? 8, 7, 6, 5를 4, 1로 나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개념 수업 뭐 여기서 끝인데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하면 그냥 얘랑 얘밖에 안 배운 거예요. 그냥 이 두 가지만 배운 거예요. 얘는 그냥 부수적인 거, 그냥 유형을 나눠놨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결국 얘가 어떤 자리가 바뀌었을 때 얘는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 얘네 둘을 자리를 바꿔도 같은 케이스인 것 같아.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똑같아 보여요. 이해됐어요? 자, 근데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긴 없는데 색칠 공부하는 이제 문제들이 나와요. 자, 그냥 얘도 네 가지의 색이 있다고 할 거고. 얘도 네 가지의 색이 있는. 자, 얘는 중복해서 칠해도 된대요. 이거 순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줄 세우기 같은 대표 뽑기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경우의 수 케이스 중에 있는 문제들이야. 자, 얘 색을 칠할 건데 중복으로 칠해도 된대요. 단 붙어 있는 데를 제외하여. 이웃하는 데는 안 돼. 만약에 여기 빨간색 칠하면 여기 빨간색 칠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일대 그냥 풀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두 그림을 보면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모양 다르죠. 네, 모양 다른 것처럼. 크기도 달라요. 아, 크기도 달라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해 놓은 이유는 여기는 대칭이에요. 얘는 비대칭입니다. 자, 그럼 대칭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고 비대칭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는데 비대칭은 대칭이나 비대칭이나 일단 스타트는 같아요. 어떻게 스타트 할 거냐면 제일 많이 만나는 녀석부터 색칠할 겁니다. 그럼 얘 제일 많이 만나는 애가 누구야? B, B거나 C, C. C도 A, B, D 만나고 B도 A, C, D 만나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 둘 중에 아무 쪽이나 먼저 시작하셔도 돼요. 그러면 A, B, C, D가 있다라고 하면 자,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네. 네 가지. 자, 그 다음 많이 칠하는 데는 C죠? 맞아요. 자,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자,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두 가지. B, C랑 달라야 되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자, D는 두 가지. B, C랑 달라야 되니까 두 가지. 두 가지가 되겠죠. 중복해서 칠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얘를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얘는 A, B, C, D 누구나 다 똑같이 만나죠. 맞아요? 네.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네. 네 가지. 자,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 세 가지. 세 가지.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두 가지. 얘랑 이웃합니까? 아니죠? 얘랑만 이웃한 거죠. 네. 지금 당장은 얘는 아직 아무것도 안 칠했으니까 네. 얘 칠하고 나면 얘 몇 가지? 세 세 가지. 맞아? 네. 자,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색은? 한 가지가 아니라요. 두 가지. 맞아요. A랑 C랑 달라야 되니까 맞아요. 두 가지.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이 D라는 친구에 집중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A에 빨간색 칠하고 C에 파란색이 칠해졌다 라고 하면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개밖에 안 됩니까? 두 개밖에 안 되죠.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A랑 B는 색깔이 다르죠. 근데 B랑 C는 색깔이 다르죠. 네. 근데 A랑 C는 서로 어떻게 돼요? 같아도 되죠. 네. 맞아요? 그럼 뒤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D를 두 가지라고 설정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대칭 문제는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푸는 방법은 비슷한데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칭 문제는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 결국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뭡니까? A씨가 같은 색깔을 칠했는지 A씨가 다른 색깔을 칠했는지가 결국 문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케이스를 구분할 거예요. A, C가 같은 색을 칠했다. A, C가 다른 색을 칠했다로 구분지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네 가지.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 세 가지.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 A랑 C랑 같대 몇 가지? A랑 C랑 같대 몇 가지? 몇 가지? 세연이 몇 가지 같아? 예스 씨 몇 가지 같아요? A랑 C랑 같대. 잘 봐. 백화점에 옷이 겁나 많아. 내가 엄마랑 똑같은 옷을 사겠대. 아빠랑 똑같은 옷을 사겠다. 엄마랑 똑같은 옷 사면 좀 그러니까. 아빠가 옷을 사. 그럼 백화점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옷은 몇 가지야? 하나밖에 없지. 아빠랑 똑같은 옷 살 거라니까. 얘한테는 선택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한 가지가 됩니다. 그럼 A, C가 같은 색깔 칠했으니까 D에 칠할 수 있는 색은? 생각해. A, C 같은 색깔 칠해서 우리 색 네 가지 있어.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 하나만 생각해. 왜 세 가지야? 얘네가 칠한 색만 안 칠하면 돼. 세 가지가 되겠죠. 하면 이해돼? 아니요. 잘 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이 있어. 얘네 둘이 빨간색 칠했어. 뒤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빨간색만 안 칠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세 가지야. 이해됐어요? B랑 같아. 얘네들은 아니한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 C가 다른 경우는 결국 A에는 네 가지, B에는 세 가지, C에는 자, C를 기준점으로 보면 일단 B랑 달라야 되죠. 맞아요? 근데 A랑도 어떻대? 다르대. 그럼 얘 칠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오케이? 자, 이제 A, C 색깔 달라. D에 칠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다. 이거 빡세다. 우리 친구도 이렇게 못 알아들어서 어떡할까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중복으로 칠할 수 있는 걸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결국 누구랑 누구랑만 다른지만 파악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 얘네들은 이렇게 케이스 분할한 거예요. 분할했으니까 결국 뭐 해야 됩니까? 이식이랑 이식을 뭐 해야 돼? 우리 경우의 수 풀이법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 뭐 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얘랑 지금 하나의 사건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케이스를 분할했죠. 맞아요. 그럼 뭐 한다? 더한다. 네,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얼추 여러분들이 아는 경우의 수 문제 중에서 선생님이 안 집어준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그냥 다 해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도 부수적인 거고요. 저번에 길 찾는 문제도 사실 부수적인 문제예요. 근데 길 찾는 문제도 사실 이 이제 대표 뽑기로 알려줄 수 있어요. 이 대표 뽑기로 알려줄 수 있는데 저번에 어떻게 찾아간다 그랬어? 1, 1, 1, 1, 1, 1, 1. 네, 이렇게 된다고 했죠. 맞아요? 그래서 더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의미상으로 보면 얘는 오른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위로 한 번, 위로 한 번, 위로 한 번. 요렇게 되면 그냥 이 안에서 어떤 걸 선택해도 문제가 되지 않죠. 맞아요? 자, 이 7가지로 줄 세우는 경우에 수 몇 가지?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건 뭐야? 얘네들 위치 바꿔봐. 요 녀석이랑 서로 어때? 똑같아. 그럼 순서가 안 중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얘네가 돌아다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 곱하기 4가지 아니다. 맞아요. 얘도 얘 안에서 돌아다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네, 이렇게 제외하면 그냥 우리가 1111 안 사용하고도 경우의 수로 풀 수 있어요. 결국 여기에는 순열도 줄 세우기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같은 대표 뽑기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얘네 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냥 나머지 문제들이 다 똑같아 보여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줄 세우기랑 같은 대표 뽑기 구분 짓는 거. 그러니까 꼭 굳이 얘네 둘로 구분 안 지어도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의 의미상 딱 2가지만 구분 지으면 돼요. 결국 순서가 필요해? 순서가 안 필요해? 딱 이 2가지. 순서가 필요하면 그냥 풀면 되고, 순서가 안 필요하면 그 순서를 제외시키면 되는 겁니다. 순서를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까다로운 거야. 이해됐어요? 네. 개념 내용은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